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죠. 일단 저도 시험 대비 때문에 너무 바쁜 또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온라인으로까지 또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좀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일단 시험이 이제 지금 시기 정도면 빠른 학교는 이제 2주 정도 남았고, 그죠? 그다음에 좀 먼 학교는 한 3주 정도? 그래서 올 초에 다 대부분 끝나니까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남았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현재 제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면서 느껴지는 학생들이 좀, 요건 왜 시험 대비 이렇게 하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주변 학교의 문제들이 있죠? 기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 거예요. 시간도 제목 풀 거고, 뭐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했더니 기존에 어떤 문제집을 풀 때처럼 노트에다가 풀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저한테 제출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험지가 어쨌든 학교 시험지랑은 다르긴 하지만 작년 시험지가 됐든 재작년 시험지가 됐든 간에 시험지 원본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죠. 시험지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가 종이에 그냥 정말 써서 자,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노트 F나 뭐 시험지 F나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좁은 학교가 있고 또 약간 많이 주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주는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공간을 좁게 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 안에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것까지도 또 선생님이 또 생각하시면서 출제를 하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가 바뀐 환경에 대해서 좀 넓게 넓게 풀던 친구가 되게 좁은 곳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수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노트에서 좀 편안하게 풀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당일날 딱 가서 시험지 받아보면 본인이 풀던 만큼의 어떤 풀이 능력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린 거.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에 좀 해당될 얘기 같은데 저희 지역 주변만 보더라도 어떤 학교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고 어떤 학교는 파란색 볼펜으로 풀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딱 학교마다 뭔가 쓰는 필기구조차 지정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뭐 잘 쓰던 샤프 아니면 뭐 볼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특히 선호하는 펜들이 있는데 그걸 못 쓰게 돼 버리니까 그런 데서 약간 심리적 불안이 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일단 종이에다가 풀고 공간 활용 능력도 일단 본인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종이에 뽑아서 그다음에 학교에 일단 시험의 룰에 맞게 뭐 볼펜이면 볼펜, 컴싸면 컴싸 아니면 그냥 자기가 뭐 아무 필기로 써도 상관없으면 아무 필기로 쓰는 방식으로 해서 정말 그 협소한 공간이면 그 공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야 본인이 시험 당일날 이제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꼭 어려운 것만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근데 어려운 것만 푸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섞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와 어려운 걸 섞어 풀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만 풀다 보면 쉬운 내용들도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요. 그렇죠? 단순하고 심플하게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더 쓰던가 아니면은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시험 대비 때는 어려운 것만 가지고 풀면 절대 안 된다. 교과서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되고 그 교과서 외에도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주에 꼭 학교 주변 시험지가 사실 제가 막 10년치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딴 학교 것도 막 풀어보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한 전체 범위에 있는 문제, 즉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 전체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좀 한번 쉬운 거 어려운 거 섞어서 연습하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게 지금 한 딱 이 정도 시기, 2주 정도 남은 시기에 반드시 한 주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4회차 정도 이상은 반드시 푸는 걸 저는 권장을 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근데 고등학생들 불안한 심리는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심한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근데 점수를 못 받았다. 이런 친구가 사실 시험이 끝나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뭐 대부분 학생들 지금 문제집 푸는 거 보면 좀 어려운 문제집을 붙잡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하루 종일 그 문제만 풀고 있으면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내신들도 대부분 다 변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걸 자꾸 풀어서 많이 풀면은 본인은 굉장히 뭔가 충만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게 그냥 자기가 암기해서 풀어버린 거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문제집을 몇 건이나 많이 풀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뭔가 의아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심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방법이 다 있는데 본인이 그 방법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다 암기하고 있다. 그렇게 또 실패해 버리면 또 난 해도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그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좌절하는 시간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다시 일어서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내신을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기본기,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도 꼭 말씀드린 이 코어 개념들에 대해서 이 쉬운 하지만 좀 중요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때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학생들이 심한 문제 잘 푸는데 어떤 문제 딱 풀 때 막혔을 때 물어보면 개념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몇몇 군데가 구멍이 보여요.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옆에서 정말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개념에 빠진 것들은 알아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꾸 그런 것들을 내가 혹시 개념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개념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는 거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공부할 때 개념을 한 번씩 자꾸 봐주면서 이렇게 개념을 내가 가지고 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심한 문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심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발 심화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좀 내가 아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까먹을 시기가 됐다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험이 딱 끝나면 아이들이 의외로 앞쪽 1, 2, 3번 쪽에서 틀리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실수로 틀린 케이스가 많죠. 자, 이런 친구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시동을 키자마자 바로 밟고 확 달리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 때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래요. 뭔가 예열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단순한 것들로 뭔가 머릿속을 좀 회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있어지면 조금 더 긴장감도 덜 갖게 되고 본인이 풀던 페이스를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풀 때 이제 뭔가 본인 페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늦은 친구들은 한 10번 문제 풀 때 뭐 앞장을 다 풀고 넘어가야지만 뭔가 본인이 스스로가 좀 이렇게 풀던 페이스를 찾기도 해요. 사실 본인의 어떤 리듬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듬을 찾을 때 아무래도 시험 시간에 찾는다는 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하는 게 시험 전에 예열 문제들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 솔직히 예열 문제가 없다면 교과서라도 가져가서 교과서 기초 문제나 기본 문제라도 빠르게 한 번씩 풀면서 본인이 페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어떤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를 자꾸 뇌에다가 의인식을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1번 문제 풀 때부터 문제가 확 잘 들어오거든요, 눈에 띄게.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본인이 앞번을 자꾸 틀리는 성향이라면 반드시 예열 문제 정도는 준비해서 가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 시험 대비 때마다 항상 열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씩 주고 있거든요. 한 많은 걸 풀 필요는 없죠. 사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또 어려운 것도 갖다 놓고 또 풀다가 안 풀리면 멘트에 나갑니다. 절대 어려운 거 말고 본인이 풀었던 거 또는 쉬웠던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점검하는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이 이제 3주, 물론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학생들 당연히 연습한 대로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험이란 게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100%가 항상 발현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항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란 것은 본인의 현재 위치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난 후죠. 본인이 시험지를 가지고 항상 리뷰를 하면서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나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기간 파이팅 하시고요. 시험 잘 치르길 바라면서 또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